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요즘 뭐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지낼 리가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서고 있는데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다른 또 이 외교 그 일정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동남아 순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늘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그 조마조마합니다. 네네. 이번에 무슨 사고 터지겠지, 또 터지겠지. 아니 처음부터 터뜨리든지 이렇게 네. 조마조마한데 네. 이번에는 처음에 터뜨렸어요. MBC 기자 비행기에서 가기 내려. 전에 네. 그 프놈펜 캄보디아 네. 프놈펜에서 회담할 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미, 한미, 예. 한일 네. 정상회담을 하는데 기자분들이 아예 그 입장이 안 돼가지고 취재를 불허했습니다. 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MBC 기자를 비행기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네. 현장에 그 정상회담 하는데 언론인들이 취재를 접근을 못하게 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대통령실에서 찍어가지고 네. 했다. 그러면 기자분들이 뭐하러 거기 갔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아니 대통령께서 자유를 뭐 몇십 번 외치고 네. 자유민주공화국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건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네.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그거는 대통령 그 참모들이나 네. 대통령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내용 사실은 이번에 뭐 한미일 사이의 공조를 더 두텁게 하고 네. 강화시켰다. 네. 또 한일 간에 뭐 협상의 단초를 열고 있다. 네. 뭐 한미 간에 뭐 IRA법의 뭐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이전에 네. 이미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 네. 또 이제 아세안과의 네.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네. 그 전에 그 기본적인 부분에 매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한미일이나 그 아세안과의 회담에서 특히 네. IRA법 바이든 대통령이 뭐 네. 그 참작하겠다 했죠. 네. 그죠? 네. 뭐 미국 이익에 기여라는 한국 기업은 고려를 뭐 개선을 좀 네. 해보겠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네. IRA법을 뭐 그래서 그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저 민주당이 주도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이 네. 얘기도 아니고 네. 뭐 고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또 일본과도 한일 그 현안인 저 징용 배상 문제 네. 이것도 사실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만나서 금방 태도남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네, 아니지만 그렇죠. 예, 네. 그건 어려운 거니까 네. 그건 그것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네. 네. 저는 그 나머지 뭐 기자분들이 그 정상회담 자리에 취재가 할 수 없게끔 접근을 딱 차단시켰다는 건 그거는 도저히 용납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순방 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그 행보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팔짱을 꼈다. 뭐 팔을 살짝 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갖고 굉장히 좀
비하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예. 있고 또 심장 뺀 어린이집 방문한 것 가지고도 뭐 쇼다, 오드리 헵번 쇼다 뭐 이런 식의 비판하는데 좀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도하죠. 왜 네. 그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과도한 그 관심을 갖고 네. 하는지 그게 과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표현도 매우 좀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써요. 네, 네.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해외 가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네. 뭐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뭐 비슷한 뭐 저기 옷을 네. 입었다든가 뭐 그런 행태를 보였다든가 뭐 비슷한 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오드리 헵번하고 비슷하게 하든 뭐 알리 맥그로우하고 뭐 비슷하게 하든 그건 뭐 그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네. 그렇게 남의 옷차림 뭐 행위의 외면적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적인 언동을 하는 건 네. 반인권적이에요. 아, 우리 당에서 저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네. 저 초선 의원들 중에 그런 의원이 네. 있고 저도 이름 아는데 네. 방송에서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그거는 반인권적인 행동이고 아, 네. 결례입니다. 아, 아주 무례한 행동이고 네. 언동이고 네. 그런 건 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의 뭐 팔짱을 약간 뭐 한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친밀감의 표시고 또 뭐 그리고- 상대방한테 또 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예. 아니 우리 뭐 저 지역 활동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제 팔짱도 끼고 뭐 아,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전 괜찮던데. 네. 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자꾸 그리고 말도 너무 좀 비하적이라 제가 차마 옮길 수가 예. 없는 류의 말을 하던데 여성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저 튀지 말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좀 묵직하게 네. 좀 이렇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걱정과 네. 그런 요망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막 일일이 하나하나 행동을 막 트집 잡아서 그렇죠. 남을 말하자면 상처내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남을 상처 줘서 어거지로 줘가지고 결국은 그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잇따라 열렸는데 한미 간의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북한 핵이 참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뭘 없애거나 폭격해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좀이라도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가 되면 결국 그 위험은 우리도 또 떠안게 되고 네. 만에 하나 우발적인 또 충돌이 돼가지고 인명살상이 생기면 결국 우리 젊은이들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 구슬 깨질랴 뭐할랴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 가는데 골치 아픈 이제 북한 이 당국자들 이 사람들이 핵을 개발하면서 네. 온통 지금 대한민국에 위협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본 또 미국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장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미국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네. 이제 네. 위협을 현실적으로 그렇죠. 주고 있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국은 그럼 우리는 그와 대등한 어떤 그 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못하게 또 이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의지할 것은 미국의 해구산 네. 핵 말하면 대북 억제, 확장 네. 억제를 확실하게 갖는 건데 이 또한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한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딴 곳에 이렇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또는 뭐 이라크, 시리아 뭐 등등 이렇게 보면 베트남 뭐 이럴 때 보면 미국이 막 한참 가서 개입했다가 개입도 하는 척하다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좀 안 맞거나 네. 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할 때는 또 확 발을 빼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지금 현실적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 미국의 해구산이 과연 안전한 저 보장책이 되는가? 이제 그 점을 다짐을 이번에 받아둔 거겠죠. 네, 근데 네. 그것 또한 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우리가 뭐 또 북한의 핵을 없애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은 불안한 것은 맞죠. 그러나 네. 지금 갖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 중에서 현실적으로 북의 핵과
또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좀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일의 이런 핵 확장 억제에 네. 대한 것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네. 뭐 우리 국내에 소위 진보 쪽에 있던 분들은 이런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위협, 현실적인 위협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마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를 다시 한번 다짐을 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을 포함한 여러 핵 확장 억제는 확실하게 네. 압도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긴 말이나마 했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뭐 나름의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추진을 위해서 범국민 서명 운동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네. 헌법에 주어진 국회 권능으로서 네. 그거는 이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 또는 여러 가지 관리 경영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강제 조사권이 없다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라는 그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을 사건이 터지면 어떤 사태가 생기면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묻고 하는 건 해야 될 의무거든요. 네. 소임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특검도 지금의 경찰의 소위 셀프 수사만으로는 또 하는 거 보면은 행안부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그보다 위인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손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한계가 있다. 네. 라는 점에서 특검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질질 끌게 되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오히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이왕 할 거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한꺼번에 빨리 기간을 정해서 하자.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수단으로서 국회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뭐 가두 서명을 받는다든가 저는 그거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 그건 법을 우리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하면 될 일이지. 네, 네. 뭐 거리 가서 소위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도 예. 궁금해요. 왜냐면 그 지금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정의당하고 발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서명 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는 저도 모든 왜- 법안 다 그냥 처리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정쟁화를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 압사 사태의 불행을 정쟁거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수책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네. 사실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네, 네. 오히려 가두 서명 같은 걸 오히려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건 오히려 의회에서 국회에서 네. 타수파의 그런 수적 우위로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탄하기 위한 장애 투쟁용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다른 비판하면 네. 사실은 반박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예. 네. 굳이 그럴 왜 서명 운동을 하는지 잘 서명운동을 모르겠어요. 뭐하러 하는지. 그게 지금 마치 서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차원에서 시작하고 전국 시도당에 이제 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간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민주당 차원에서 명단 공개, 그다음에 사진 공개 이게 계속 하는데 아니 물론 뭐 유족 개개인이 뭐 본인 가족 공개하는 거 누가 맞겠습니까? 뭐 근데 그걸 좀 이상하게 막
분위기 몰아갖고 하기 싫다는 사람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너무나 힘든 그렇죠. 엄청난 충격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해당 맞아요. 유가족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의사가 절대적이죠. 네, 네. 그분들이 뭐 스스로 하시겠다든가 그렇게 어떤 추모관을 하는데 그런 걸 해달라고 다 요구를 하셨던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정파나 정치 세력이나 네. 또는 행정부에서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거를 하면 네, 될 텐데 네. 그냥 어느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네. 개인의 인적사항 사진을 공개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순수하게 안 보죠. 네. 오히려 잘못하면 오염된다고 생각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당에서도 그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아. 근데 일부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들이나 또는 원외 당원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렇게 막 사진 공개, 이름 공개를 하겠다는 걸 막을 이유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일부러 막 하라고 부추기고 뭐 그렇게 그렇죠. 분위기 잡을 필요가 있는가? 네.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세월호 만들기처럼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억지로 또 추모하는 쪽으로 와서 정쟁화하는 거 그거는 글쎄요 뭐 원하는 유족은 하시는 건데 원치 않는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자꾸 사진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정말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픔을 네, 파헤치는 거죠. 네, 예, 네. 그거 진짜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아주 얄팍하게 네. 어떤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남의 불행을 활용하겠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네. 저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네.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측근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이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죠. 예, 근데 막 이제 이렇게 해서 흘러나오고 네.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고 네.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장동 그 네. 일당들하고 몇천억, 몇 조 되는 그런 규모에서 나눠 먹기로 네.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관련된 건 또 없습니다. 이재명 주변 인물이 돈 받았다, 맸다 뭐 하는 거 정도일 뿐이고 네. 그것도 본인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돈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 다만 우리 형사상 또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위원칙 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은 견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특히 이제 초점은 이재명 대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갔다라는 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는 지금 그렇죠.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검찰이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정도는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는 정도이고 네. 경선 자금으로 썼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일방적 진술만 나와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네. 결국 그리고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 네. 말했다고 해서 다 사람을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믿을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너무나 좀 이상한 거, 좀 약간 성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뀌려면 처음부터 하든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 알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와서 말을 바꾸거나 새롭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신빙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실제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뒷받침되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그런 것과 좀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이 그 감옥에 수감돼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제 옥중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대선 후보에게 20억 주는 거 싸게 먹히는 거다. 이런 얘기했고 또 위례 대장동 개발 모두 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다 보고받고 결제 받은 거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진술하고 또 돈 전달 정황도 모든 사람들이 김용 뺀 모든 사람들이 진술이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럼 이거를 누가건 거짓말이냐 볼 때 이분들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판사의 자유심 중에 의해서 네. 어떤 증거 그런 각각의 증거를 믿을 수가 있는지 네. 그리고 증거로서의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건지 네. 그리고 전체를 다 맞췄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뒷받침하는 사실이 증거로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게 다 거쳐야 유죄 물론 인정이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검찰에서 나온 얘기 보면 이 정진상, 김용, 이재명 이런 분들을 정치 공동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경제 공동체 논리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적폐 수사 때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다 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처벌을 했는데 이번에 정치 공동체다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이 받은 돈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려면 이제 우리 형사상 판례에 네. 그 형사법 이론의 그 통솔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적 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말하자면 네. 직접 돈을 안 받았어도 네. 그를 돈을 받고 어디에 쓰고 하는데 관여해서 뭐 지휘를 했다든가 네. 공모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고 아, 네. 밖에서 망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둘은 공범입니다. 네네네. 그럼 밖에서 망 보는 사람은 그 망 보는 행위만으로는 도둑질 안 한 거죠. 안 했지만 전체 도둑질로 볼 때 망 보는 행위로서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을 공동의 한 거죠. 범죄다 이거죠. 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기능적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역할 분담해서 기능적 역할 분담해서 네. 각각의 역할을 했다라는 했다. 걸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썼을 겁니다. 그런. 근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물론 그렇죠. 예죠. 네. 그냥 저희 물건 훔친 사람과 생각 없이 밖에서 망을 봤다. 그건 공모를 한 게 아니죠. 예. 네. 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는 또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좀 누구든지 보시는 건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죄는 진짜 그 범죄를 저질러주지 않아서 네. 무죄인 경우도 있지만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예. 없거나 불충분해서 그것만으로는 유죄 판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무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당의 뭐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네. 또는 당직자 당원 중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조사받고 이럴 때 당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만약 그런 사람이 공천에 받다면 공천 취소하고 네. 또는 당직을 받았으면 당직 물러나고 네. 뭐 이랬거든요. 네. 의원직도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특정인에 대해서 막 당 전체의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막 엄호 사격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사법적 조사에 대해서는 네. 사법적인 대응으로 해야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얘기가 틀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사람 죄졌다고 우리나라의 공적 기구가 수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안 진 사람이다. 막 해서 법률적으로 변호인들이 나서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항변하고 무고함을 그렇죠. 밝히고 네, 맞아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전에는 네. 관례가 그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이 보통 당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은 아직도 부원장이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도 지금 거의 기소가 임박해 보이는데 그냥 정무실장이세요. 그러니까 좀 야박하게 보이고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다 그래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 좀 매우 이례적이고 글쎄요. 좀 형평이 안 맞죠. 그렇죠. 의원들도 사실은 뭐 의원직까지 떼지는 않지만 보통 당을 탈당하거나 많이 당직 있으면 다 내려놓고 수사를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 다시 복귀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끌려 커요. 들어가고 있죠. 네. 끌려 들어가고 있고 헤어나기 어려운 늪으로 빠지고 있는 형국이죠. 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네. 했던 것이고 네. 그러나 뭐 이제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당대표 된 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당이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한 때부터 네. 이미 안고 있었고 네. 또 예상을 충분히 했던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역설적이긴 한데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빨리 좀 해결하고 빨리 정돈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국민의힘 쪽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 사건 뭐 끝까지 해서 내년 뭐 중반까지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도 저 생각이 맑은 게 아니죠. 네. 이거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의혹 부분을 정치적으로 계속 울고 먹어가지고 총선까지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결국 그거로 하는 거죠. 그런 정략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박수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남 상처내서 끌어내려서 그 반사적 이득을 얻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당으로서는 빨리 끝내야죠. 아, 그렇죠. 이태원 사태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네. 우리 당도 이재명 이런 사법적 의혹에 매달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온통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친명 의원들은 어떻게든 계속 끝까지 막 맞고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친명이 아닌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빨리 이 대표가 해명하려면 하고 아니면 수사 제대로 받고 빨리 끝내자 뭐 이런 기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이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관한 건 또는 네. 그 주변 인물에 관한 건은 그분들이 나서서 직접 대응하면 될 일이고 그렇죠. 당이 직접 관여하고 올인하면 안 된다. 아.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네. 근데 아, 이제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죠.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네. 당이 올인하고 있고. 네. 더구나 이재명 대표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마치 정치보복이다 해가지고 당이 나서서 총체적으로 지도부가 나서고 네. 또 당이 나서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선거법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의 변호사비 대납에 뭐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 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다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너무 막 마구잡이로 이제 그 동시다발적으로 네. 들어오니까 사실은 정신이 없죠. 네. 당으로서도. 네. 사실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이재명 대표가 네. 본인이 무고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그거에 집중해서 네. 정치적으로보다도 법률적으로 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유럽 연합 대사가 하지 않은 말을 브리핑을 했다가 사과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교적 결례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사과를 하고 그 해당 그 발언을 인용한 분에 대해서 아주 그의 적절한 사죄의 의사표시나 그분을 위로하는 말씀을 찾아가서든 뭐든 해야죠. 아, 그건 그 이유 사실은 대사에 남의 얘기를 옮기는데 그건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기려도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얘기를 하든지 네.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좀 그럼 부정확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든지 네. 하지 말든지 아, 뭐 이랬어야 되는데 마치 그 얘기 안 한 걸 했다고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약간의 단어 뭐 오역은 가능해요. 예. 외국말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취지가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예. 완전 뭐 그러면 안 지어낸 되죠.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청담동 네. 윤석열 대통령 동백아씨 술집 뭐 이 네. 건도 예.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진짜 진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에요. 대통령의 리더십에 네. 신뢰에 상당히 그렇죠. 흔들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김의겸 의원이 말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가지고 만약에 그거 사실이 아니면 김의겸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도 보도가 나왔던데 보니까 이 청담동의 뭐 카페인지 바에 그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이 간 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갔지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지금 그 카페에 종업원이나 뭐 차 대신 주차해 주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때는 이세창 씨 그분이 뭐 고속도로 무슨 통행증인가 뭔가를 보고 딴 데 있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분도 좀 아리송하네요. 많이 왔다 글쎄요.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날인지 언젠지 네. 모르는데, 근데 그날 당시에는 또 영등포에 있었던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통화조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세창 씨에 관한 행적은 아직 불분명해요. 근데 다만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30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들어갈 공간은 아니고 그럴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본 사람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세창 씨랑 그 첼리스트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첼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좀 허언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네. 단정 지을 수는 아, 없는데요. 그렇죠. 물론이죠. 아직은. 만약에 하여튼 어느 쪽이든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그 시간에 가서 술을 그렇게 해서 어울려서 먹고 노래 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네. 아니길 바래요. 네. 저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면 김의겸 의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 잇따라 말실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또 폭나게 사표 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갖고 또 논란이 있는데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곤욕을 좀 치르신다면서요. 예. 대신 욕 먹고 있습니다. 예. 항의 전화가 그렇게 온다고요? 예.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항의하는 모양입니다. 왜 사과도 안 하고 어. 저기 뭐 책임도 안 지고 그러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비서가 네. 그 국회의원 이상민하고 네. 장관 이상민하고 다른 사람이다. 네. 이름만 같다. 네. 그랬더니 그 전화 오신 분이 네. 그러더랍니다. 그놈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 정치인들 네, 네. 저 네. 소위 고위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들이다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지금 이상민 장관은 처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직이 이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고 네, 네.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그 막중한 자리인데 네. 그거를 폼나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더구나 지금 300명 넘게 인명살상이 생겼어요. 네. 예. 16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런 주무장관이에요. 지금 고개를 못 들 형편이에요. 네. 장관직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직 그만둬도 어디 다른 사람이 얼굴 알아볼까 다니기가도 어려운 그런 네. 형편인 분이 어떻게 폼나게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그 정신 나가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까지 사퇴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도 요거 여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그만뒀어야죠. 네. 본인이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모습 안 보여줘도 돼요. 사퇴 수습할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사퇴 수습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순방 갔다 돌아오시면 이번 주에 그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진짜 잘라야죠. 네. 아니,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기 조직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네.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네. 그게 확실해야 조직이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자기 최측근 고등학교 후배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벌 줘야 될 것도 안 주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네. 그러면 조직이 사람들이 볼 때 조직 그 구성원들이 대통령 말을 따르겠습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네. 살아나고 죽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조직을 끌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공과사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지금 너무나 지금 부활을 지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대통령한테도 부담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만둬야죠. 네. 무슨 수습입니까, 수습이? 근데 야당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는 총리까지 다 그만두고 전면 쇄신하라 하는데 일종의 뭐 그냥
그 총괄적인 개각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총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마음 같아서는 네. 대통령까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한덕수 총리도 그 외신 기자에서 네. 말실수했잖아요. 네. 그런 아주 엄혹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상황 인식에 대한 인식 능력이나 또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핍돼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처신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엄청난 사태를 수습하고 어떻게 좀 피해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네. 달래주고 뭐 이런 좀 위로드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아하. 예. 네,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에 제대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상황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 오늘도 보도가 나왔는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낸 법안이 77건이었는데 통과된 건 0건이다. 네.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하려던 예산을 그 민주당이 다 깎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민주당 이재명 표 예산은 다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심하죠. 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협치, 네. 국정을 같이 끌고 가는 책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이든 같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네, 그렇죠. 다만 각자의 시각에서 그걸 협업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에 들어가서 좀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된 데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책하고 성찰해야 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네. 전국을 주도하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아, 네. 또 여당이고. 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네. 제가 여기 우리 배승규 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첫째도 둘째도 협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반대파 네. 야당과의 손을 잡는 거. 네. 그거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했는가를 네. 좀 보면 거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 아쉽더라고요. 해야죠. 아쉽더라고요. 국정을 끌고 가려면 네. 어차피 지금 48대 47, 0.73%의 취약한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미워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야당 찾아가서 좀 사정하고 네. 따로 또 정치인들 만나서 하고 그건 대통령의 소임은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 밑창이 닳도록 뭐 열심히 뛰자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왜 국중 밑창이 더 닳도록 뜁니까? 마라톤 선수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은 말로써 네. 반대파들을 설득하고 반대파한테 거래하고 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그럼 나는 이게 원하는 건데 이거 서로 맞교환합시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진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안이 꽂고 치사하고 네. 해도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내 감정 누르고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죠. 네.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됐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하는 건 하되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공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안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정치판에 정치가 없고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편하지만 듣기 싫으시겠지만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한 것보다는 사실은 더 힘들겠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야당 그렇기 때문에 왜 MBC 기자를 전용기에 있는 거 그냥 네. 타고 가면 될 걸 왜 굳이 뭐 저기 네. 내려놓고 그러니까요. 또 저 정상회담에 취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저 하면 안 되죠. 좀 넓은 마음을 갖고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갖고 해야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그렇군요. 있어서. 태평양 같은 마음 아주 네. 네, 좋습니다. 네. 배성규 논설위원님 같은 늘 웃으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신경 쓰는 그런 모습처럼 비치지 말고 네. 좀 국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도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네. 여야 협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